현준 씨. 남자가 봐도 인상도 좋고 덩치도 좋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남자 출연자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현준 씨. 이게 그 현준 씨가 입장할 때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요. 근데 현준 씨가 입장할 때 운동화 신고 오니까 현진 씨 어머니가 운동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아, 쟤는 운동화가 별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운동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신 게 저는 좀 놀랬어요. 왜냐면은 남자 출연자 처음 입장하는데 바로 일단은 위아래 스캔한 다음에 운동화를 갖고 지적하는 게 뭔가 숨막혀. 제가 괜히 장서 갈등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현준 씨가 또 어머니랑도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상도 엄청 서글서글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마마보이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전 되게 괜찮았어요. 현준 씨 이미지가. 현준 씨의 이상형은 얼굴이 작고 하얀 여자, 이쁜 여자 원한다는 거죠. 이쁜 여자. 그리고 악성 민원인 같은 여자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악성 민원인 같은 여자, 현진 씨. 악성 민원인 같은 여자.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다. 현준 씨가 얘기했다. 딱 악성 민원인 같아요. 여기 현진 씨가 식당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집요하게 막 환불하라 그러고, 그리고 막 배달 음식 시킬 때 우리 애가 먹을 거니까 약간 덜 맵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현진 씨 그런 느낌이, 악성 민원인 같은 느낌이야. 현진 씨가 매사에 불만이 많고 집요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집요한 사람이 싫다고 한 건데, 딱 현진 씨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진 씨 같은 느낌. 여기 현준 씨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우리 아들 싫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눈물 난다면서 우셨거든요. 현준 씨가 사실 다 좋았는데 현준 씨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끔찍히 아끼세요. 그게 조금 옥의 티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셔. 그게 뭔가 진짜 옥의 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옥의 티 같은 느낌. 뭘 그런 거 갖고 우셔. 만에 하나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사람 일이 모르는 건데 단단해지셔야지. 그리고 첫인상으로는 너무 괜찮고 서구설하고 진짜 너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여자분들의 어머니 입장이라면은, 그리고 여자분의 입장이라면은 엄마랑 손잡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 그게 막 너무 좋다 이렇게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입장할 때 엄마랑 손잡고 다정하게 사이좋게 들어왔거든요. 아마 현준 씨가 최소 30대 중후반이겠죠? 엄마랑 손잡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닥 그거를 엄청 막 좋게 못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초반 첫인상으로는 현준 씨가 제일 괜찮고 인기도 제일 많아요. 앙님께서 현준이 식사 자리 때 보니까 넉살 좋고 성격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성격 좋고 다 좋은데 완벽할 순 없으니까. 근데 현준 씨도 식사 자리에서 말도 되게 잘하고 넉살도 좋고 그랬는데, 현준 씨보다 저는 민철 씨가 식사 자리에서는 제일 재밌더라고. 사실 민철 씨가 살짝 좀 어머니 때문에 조금 비호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민철 씨가 식사 자리에서는 제일 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 민철 씨는 아까 여러분들 말씀으로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고요? 민철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고? 민철 씨 상당히 잘생기셨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도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까지 나왔다면은 사기캐지, 사기캐. 근데 문제는 민철 씨 어머니가 아까 현진 씨 어머니랑 비등비등해요.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에서 여자 쪽 어머니들이 싫어할 것 같은 사돈으로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민철 씨 어머니가. 남자 쪽 어머니들이 사돈으로 싫어할 것 같은 어머니가 현진 씨 어머니라면은, 여자 쪽 어머니들이 사돈으로 싫어할 것 같은 어머니가 민철 씨 어머니. 민철 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 짱짱맨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여자분들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사실 민철 씨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어머니 때문에. 근데 그게 미리 보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철 씨 어머니 때문에 고민된다고. 왜냐면 민철 씨 어머니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재산이 얼마예요? 빚은 있어요? 빚이 있다면 빚은 얼마예요? 아빠 직업은 뭐예요? 육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민철 씨 어머니가. 빚이 있으면은 빚은 얼마 있냐고까지 물어봐요. 기간이 5박 6일밖에 안 되는데 5박 6일밖에 안 되는데도 대놓고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여동생이 있으니까 만나서 이제 좀 대화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빠 직업까지 물어볼 수 있다 쳐. 아빠 직업까지는. 근데 재산하고 빚까지 물어보면은 육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면 저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것 같아. 아무리 민철 씨가 마음에 들어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야, 너 육아 어떻게 할 거니? 너 맞벌이 해야 된다? 요즘에 맞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벌이 해야지. 경제력도 있어야 된다. 이거 민철 씨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맞벌이도 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된다고. 민철 씨 어머니가. 며느리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약간 민철 씨 어머니도 좀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뭐냐면은, 맞벌이랑 경제력 있는 여자를 원하면은 육아는 좀 약간 내려놔야지.
육아는 좀 우리 아들도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민철 씨 어머니의 이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너 육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 뭔가 좀 간섭하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특히 재산하고 빚을 물어보는 거는 아무리 민철 씨가 좋아도 민철 씨랑 결혼하게 되면은 시어머니를 저렇게 계속 저런 시어머니랑 항상 마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이 되고 불편할 게 뻔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항상 여자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셨어도. 그래서 민철 씨 어머니가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자가 돈도 벌어오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맞벌이도 해야 되면서 육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재산하고 빚까지도 막 다 꼬치꼬치 캐묻고 아빠 직업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어머니들이 민철 씨를 상당히 불편해해요. 고민합니다. 고민. 여자분들 어머니들이 막상 여자분들은 민철 씨가 잘생기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좋아할지 몰라도 막상 여자분들의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딸이 쟤랑 결혼하게 되면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속으로 울고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어머니들은 진짜 막 고민 엄청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민철 씨는 9 to 6 하는 여자 원한대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여자 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결 씨. 아, 이게 민철 씨가 되게 싹싹하거든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노안이라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민철 씨가 그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잘 보이시죠? 하면서 되게 유머도 있고 좋더라고. 재밌더라고. 민철 씨 어머니 때문에 상당히 비호감 이미지가 없잖아 있었던 분이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재밌게 분위기 띄우는 거 보고 민철 씨도 좀 어머니만 아니면 인기도 많고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한결 씨. 한결 씨는 한결 씨 어머니랑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아까 스포로는 한결 씨가 변호사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게 생긴 한결 씨. 나래 씨 어머니하고 나래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한결 씨. 한결 씨 어머니가 한결 씨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남주기 아까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런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막 이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착, 애정이 크면은, 지금 이 아들이 한결 씨가 나이가 어리면 모르는데 나이가 결혼 정년기 성인이잖아요. 근데 남주기 아까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뭔가 다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남주기 아까울 수 있는데 이게 표현하는 거가 정말 마음이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들 뭐 딸이든 아들이든 남주기 아깝겠죠.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저는 너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 대한 애정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엄마를 신경을 아예 안 쓸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고맙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엄마를 신경 쓰다 보면은 엄마를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인해서 여자친구나 와이프하고 싸우거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악영향을 주는 거죠. 악영향. 한 사람의 남편으로 부족함이 없다. 딸 가진 엄마들은 탐낼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음 주에 여자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 선택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 한 명한테 몰리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왠지 한결 씨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한결 씨가 변호사니까 전문직이라면은 한결 씨로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막상 한결 씨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 여자분들 어머니분들이 말이라도 해봐. 전문직이잖아.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쟤랑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유일하게 엄마한테 존댓말하고 고모 제일 잘하게 생겼는데 그런 아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안에서 계속 싸우고 어머니 숙소에서 울고 이게 너무 리얼이니까 너무 근데 있을 법 하잖아요. 이게 드라마나 그런 데서는 맞지 리얼하게 볼 일이 없잖아. 엄마랑 아들이랑 싸우는 거 어디서 봐. 딸이랑 엄마랑 싸우는 거 어디서 봐요. 근데 이거를 막 리얼하게 보니까 너무 웃겨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좀 오늘 늦게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재밌다고 막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리 보게 됐어요. 저는 한결 씨가 제가 이제 리뷰할 때 항상 하는 그런 공식같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전문직이신 분들은 다 그 값을 한다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전문직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어머니가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아예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전문직이거나 능력이 좋은 남자분들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그런 값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한결 씨가 좀 예외적인 그런 멋진 남자분인 것 같아가지고 특히 좀 여자분한테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한결 씨가 바보도 아니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지지 않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진짜 찐텐이거든. 카메라가 찍는 거 알면서도 어머니하고 막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연기로 그냥 대충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한결 씨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또 속으로 엄마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엄마한테 맞춰줄 수도 있거든요. 아 알았어 엄마 이럴 수도 있는데 한결 씨는 그러지 않더라고.
더 좋게 봤어요. 아무튼 한결씨 어머니는 큰애가 결혼할 때도 내가 막 간섭 같은 거 많이 안 했다. 지금도 나는 아들의 결정을 응원한다. 괜히 내 조언이 영향 미치는 게 싫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원래 말을 내뱉은 거랑 내뱉은 말을 또 지키는 건 별개잖아요. 한결씨 어머니가 이게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까, 더군다나 5박 6일 동안 눈앞에 그 다 보이잖아요. 안 보면 모르는데, 안 보고 있다가 통보로 나 이 여자랑 결혼해요 하면서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이 과정들을 이제 다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한결씨한테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말을 계속 하게 되고, 한결씨는 그게 싫고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출연자분들 어머니들 중에 가장 고민이 많아요. 막상 인터뷰는 내 조언이 내 아들의 결정에 영향 미치는 게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작 현실은 남자 출연자들 어머니들 중에 가장 고민 많이 해. 며느리 되려고 하는 여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한결씨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결씨 어머니는 싫은 거야. 그래서 되게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한결씨 어머니는 그리고 조건을 또 나름 또 많이 따지세요. 조건도 많이 보시고. 근데 또 한결씨는 막상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갈등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한결씨 어머니가 방 안에서 혼자 막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늘 제가 리뷰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결혼하는 성인 남녀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적, 경제적 독립이라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 벌고 집안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게 독립. 근데 한결씨는 그런 좀 뭐랄까 독립과 관련돼서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괜찮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엄마가 울어도 나는 이 여자가 좋다 하면은 밀어붙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분들은 엄마가 울면은 잠깐 멈춰요.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이년아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는 건데, 남자 쪽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이 아까운 거야. 저 기집애가 우리 아들 하는 게 뺏기는 기분 들고 막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달라요. 아들 어머니들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감정과 여자 쪽 어머니들이 딸을 보면서 하는 감정이 달라.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엄마가 반대를 하더라도 정말 이 여자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이면서 엄마가 울어도 그냥 가는 거야. 아유, 아들 켜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 들어도 그냥 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제 가장이 될 거니까.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고 가장이 될 거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고 그런 추진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친정엄마가 말리면은 멈춰야 돼요. 엄마가 저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못 본 게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많이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합숙 맞선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결씨 못지않게, 한결씨도 너무 괜찮으신데 여기 승학씨, 승학씨도 훌륭하시더라고. 엄마를 쳐다를 안 봐.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승학씨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막 엄마 말 참고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런 남자분들은 다 아직 결혼하면 안 돼. 승학씨는 살짝 운동부 느낌 나는데 공부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학씨 전 여친들이 다 이뻤다고 하더라고요. 승학씨 어머니 말로는. 승학씨가 이쁜 여자분들만 이제 만나려고 하고 하니까, 외모만 많이 보려고 하니까, 승학씨 어머니는 승학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쁜 애들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요즘 애들 밥도 차릴 줄 모르고 그러는데 이쁜 애들이 밥 차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죠, 이런 멘트가. 근데 이제 남자 쪽 어머니들은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줬던 대우만큼 여자분들 며느리 될 애들도 내가 한 것만큼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제 나로부터 이제 우리 아들이 독립하게 되면은 며느리 될 애들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밥 차려주고 해준 것만큼 며느리도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이제 요즘 여자분들이 가장 경악하고 싫어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씨 프로 골퍼예요? 그 운동부 느낌 많이 났어, 진짜로. 맞아, 운동부 느낌 나더라고. 운동부 느낌 나고 그랬는데 예체능 쉽지 않아. 이게 막상 이제 또 결혼 관련된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승학씨가 운동 관련된 프로 골퍼잖아요. 아마 승학씨 집안도 되게 좋겠죠. 승학씨가 프로 골퍼라면은 집안도 되게 보통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프로까지 되는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돈을 완전 그냥. 아무튼 승학씨 직업이 자기소개에서 이제 얘기 나오면 여자 쪽 분들이 동요를 좀 할 것 같아요. 승학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분도 뭔가 다시 생각할 정도로 조금 많이 부담 느껴 할 것 같아요. 승학씨의 이런 프로 골퍼라는 직업 자체가. 물론 승학씨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밥 정말 중요한데, 약간 또 운동선수인 분들은 결혼하는 와이프가 집에서 내조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밥 잘 차려주고 챙겨주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여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숨막히는 그런 요구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학 씨가 특이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노후 준비가 된 집이길 바란대요. 나는 이제 그 상대 쪽 부모님들까지 부양하는 거 어렵다고. 근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니까 별로더라. 그래서 초반에 이 승학 씨 빌런인 줄 알았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하러 해? 아니 뭐 전 여친이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헤어졌나? 대놓고 노후 준비 안 된 집은 싫다고, 나는 상대 쪽 부모님 부양 안 한다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되게 별로더라고. 대놓고 얘기하니까. 승학 씨가 프로 골퍼고 운동선수가 하다 보니까 승학 씨를 묘진 씨하고 진주 씨가 좀 알아보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승학 씨도 인기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승학 씨 어머니도 강하시고, 승학 씨도 승학 씨만의 나름대로 곤조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무난하게 잘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난하게 뭔가 여기서 커플이 되고 그럴 거는 뭔가 쉽게 예상이 안 되는 출연자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 노후 준비에 대해서 대놓고 상대방한테 부모님 노후 준비가 되셨냐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이 5박 6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거가 신뢰라고 전 생각해요. 관계가 깊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좀 얘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거면 몰라도 알아가는 단계에서 노후 준비 됐냐고 물어보는 거는 상당히 정 떨어지는 질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왠지 승학 씨는 지금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 거잖아요. 5박 6일 동안 노후 준비 되어 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왠지 승학 씨 느낌에는 그냥 빠꾸 없이 물어볼 것 같아. 설마 여자분 어머니한테 물어보진 않겠지? 여자분 어머니한테 어머니 혹시 노후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물어보진 않겠죠? 걱정이네, 물어볼까봐. 승학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대요. 요리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승학 씨 얘기하면서 승학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승학 씨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승학 씨가 칼질을 못하고 요리 못한다고 해서 여자 출연자분들이 승학 씨를 선택 안 한 게 아니라 승학 씨 어머니가 어떤 멘트들을 한 거 그 분위기랑 뉘앙스가 부담이 돼가지고 선택 안 한 게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대한 요리 실력에 대해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여자분들도 요리 못하면서 무슨 남자한테 요리 잘하게 기대를 해. 근데 이제 막상 승학 씨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승학 씨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상당히 뭔가 쎄하고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승학 씨가 여자들한테 아무런 표도 못 받더라고. 아무튼 승학 씨가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인터뷰할 때 모습은 그런 부분은 또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자 출연자한테 인기 있는 출연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훈씨, 문세훈이라는 솔로지옥에 나오셨던 출연자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세훈씨 언제 나왔었어? 솔로지옥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출연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솔로지옥 다 리뷰했거든요.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출연자인 것 같아요. 아, 솔로지옥 1이었대요. 솔로지옥 1 제가 리뷰했었는데 프리지아 나오는 별로 비중 없지 않았나요? 기억도 안 나, 이분이 나왔었는지도. 아무튼 세훈씨는 솔로지옥에 나온 남출입니다. 솔로지옥에 나온 남출. 여기 세훈씨가 나오니까 세훈씨가 남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세훈씨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제일 좀 남자 출연자 중에 곱상하게 잘생기다 보니까 현진씨가 원래 비주얼들은 끝에 나오나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우, 진짜 가지가지 하셔. 가만히 있진 않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더 완전 그냥 무슨 날개 달린 것처럼 맨 마지막은 비주얼로 데려오나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비주얼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가장 잘생긴 남자 맨 마지막, 가장 이쁜 여자 맨 마지막. 근데 여러분, 저는 현진씨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말하는 것들이 빌런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어도 현진씨보다 묘진씨, 현진씨보다 태인씨 훨씬 이뻐요. 현진씨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아, 현진씨보다 나래씨가 더 이뻐요. 현진씨보다. 현진씨하고 진주씨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렇다고 진주씨보다 이쁘지도 않아. 근데 현진씨가 너무 막 자신감이 막 뿜뿜해가지고 저분 왜 저러시나 했다니까. 아무튼 세훈씨가, 여러분, 세훈씨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안정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옆에 있어주고 하는 사람 원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태인씨도 안정감으로 얘기했고 세훈씨도 안정감 얘기하셨는데, 결혼을 한다 해서 그렇게까지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안정되고 싶은 거는 바람인 거고, 그렇게까지 안정이랑 거리가 멀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래서 안정감만 생각하고 결혼하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안정감은커녕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카오스일 경우가 높거든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더 평화로웠는데, 아 진짜 내가 결혼하니까 이건 뭐 혼돈의 카오스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냥 함께 있어서 좋다,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한데, 약간 너무 안정감만 생각한다면은 많이 힘들 수 있어. 안정감만 생각한다면은. 왜냐면은 나는 진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정된다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맨날 개같이 싸워.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 이게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거든요. 나는 결혼하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안정되지가 않네? 하면서 이제 실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런 안정감만 추구하고 이러는 게 위험해요.
그리고 세훈 씨는 결혼을 2,000명을 모아서 결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2,000명을 모아서 결혼하겠다. 하얏트 호텔에서 하객을 많이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혼 로망이 있는 거야. 축가도 2명을 둘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혼에 대한 판타지 로망 있는 거야 뭐 좋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가 짙다. 저는 그게 결혼식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림자가 크고 짙어. 결혼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세훈 씨가 결혼식을 화려하게 한 만큼 결혼 생활도 화려하게 유지할 수가 있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화려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했을 뿐이지 결혼 생활이 막상 화려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오는 그 간극 갭 차이가 이제 상당히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위험해요. 이 역시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마인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물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너무 성대하게 무리해서라도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결혼식 크게 한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리고 세훈 씨가 솔로지옥 이후로 솔로지옥 그 이미지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맞선 프로그램에 이게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그 홍보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솔로지옥 때의 화제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 같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지옥 이후로 연애를 못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솔로지옥에서 어땠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뭔가 상당히 남자답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솔로지옥 1 때보다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뭐. 맑은 오우님께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혼식 그냥 축하해주는 감사한 하객 대접을 위해 한다는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보여주기식은 다 안 좋습니다. 뭐든지 나 이렇게 결혼식 크게 한다. 뭐든지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티를 많이 내면 낼수록 불행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죠. 아무튼 여기 세훈 씨는 직업이 요리 사업 하신대요. 요리 사업. 레스토랑 이런 거 하시나 봐요.